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영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송환입니다. 오늘 어때요? 네. 분위기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은 시장이 아니라 본인 분위기. 본인 분위기요? 네. 분위기는 뭐 그냥 어제는 매우 아팠는데 네. 어제는 어쩐지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가 와서 많이 좀 아팠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어제 소화제를 4알을 먹고 네. 나아졌습니다. 저는요, 네. 벌 받는 것 같아요. 왜요? 어저께 그 기운법을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병이 걸렸나봐. 기운법을 써서. 신병이라고 들어봤어? 네네. 신병. 네. 무당 이런 분들이 하는 네. 거. 몸이 계속 안 좋아, 아침부터. 네. 그래갖고 몸이 아주 힘이 없고, 좀 쓰러질 것 같은데요. 이거 오늘 자기가 오늘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오늘 방송에 그랬어요. 매력적인 주식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했어. 네. 오늘의 전략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좀 매력적인 주식이 없어 지금 시장에. 네.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 몸이 네. 안 좋으니까. 네.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요? 시장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시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뜬금없이 뛰어내리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인지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체국 닮았대. 지금 보게 되면은 체국 알아? 체국이죠. 체국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게 갑자기 뛰어내리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내린다고? 예,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게 내리고 그것도 애플 관련주로 내리나? 뭐 그럴 수도. 현대산업 같은 게 어닝 쇼크 때문에 내리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산업 같은 게 어닝 쇼크 때문에 내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실적 발표하고 뛰어내리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제 현대산업? 오히려 반대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조선주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지금 수주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 대한 쪽이 정말 빅베스가 정말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 대한 쪽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진짜 끝났을까 이거? 네, 진짜 끝나지 이 정도면은 갈 때까지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렇지. 건데요. 네. 지금 한번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현대중공업이 지금 6,800억 가까이 적자 지속.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지속이 될까? 그다음에 현대미포는 그나마 해양 플랜트가 없으니까 이건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퀘스천에 대한 쪽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은 뭐 추가 1조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미착공 물량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네. 미청구 물량이죠. 미청구 물량에 대한 쪽 때문에 주가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수주 산업에 대한 쪽의 퀘스천. 네.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퀘스천이 일단은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낙폭과대주에 의한 반등. 어제 이제 삼성 LNS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공시를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나? 뭐 삼성 LNS 다시 한번 올라가던데. 잠시만요. 네. 공시 상황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시 어저께 들어갔잖아요. 뭐 또 넘어간다 이렇게 해갖고 공시 상황 확인합니다. 코스닥에서 뭐 별거 없음이라고 어제 나오지 않았나요? 공시했어요 어제? 네. 공시했어요? 오케이. 네. 한번 볼까요? 부인했네요. 네네. 부인 공시 나왔습니다. 부인 공시 나와서 네. 어제 올라가다가 다 뛰어내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네.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국내 대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현대산업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좀 상당히 시장에서는 질적인 흐름에 대한 쪽은 실적에 대한 쪽을 바탕으로 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조선주가 많이 났기 때문에요. 네. 조선주는 올라가고 있잖아 어찌되었건. 네네. 오늘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죠. 대우조선이 며칠 동안 빠졌잖아요. 네.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돈 안 줘. 이랬잖아. 네. 맞죠? 네. 산업은행에서. 근데 보면 이제 노조가 이제 뉴스거리만 노조에서 아이고 형님 우리 시킨 대로 할게요 했어. 네. 해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코멘트인데 저는요. 네. 제화면만 잠깐 잡아주세요. 제화면 잡아주세요. 제화면요. 오늘 여러분들 신문을 보건 안 보건 매일경제를 보세요. 내가 매일경제 신문에 들어가고요. 조선업 구조조정이라고 치세요. 네. 조선업 구조조정이라고 치시면 매일경제에서 오늘 신문 지사 진면을 보면 세 면이 특집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을 뭐 투기적으로 하실 분 제가 할 말이 없고 네. 조선업의 뭐 구조조정이다 이런 거하고 어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책의 의지잖아요, 이건요. 어떻게 네. 방향점을 모르는데 그래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치면 꼭지가 5개 나오고요. 신문 보면 3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쭉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건 간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가를 뭐 차트를 100번 두 본다고 말이 없거든요. 네. 말이 없거든요. 조선업 구조조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성 교수도 시간 되는 사람 보시고 하여튼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조선업 구조조정이라고 치면 조선업 이렇게 검색해 치면 한 기사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특집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하여튼 2면, 3면, 4면인가 엄청 중요하게 나눠놨으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말 잘못하면 바로 혼나거든요. 바로 불려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네. 그래서 신문만 제가 인용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굳이 특징주로 오면 저는 그래요. 이성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뭐니 방송에서 하는 게 있어요. 관심 뭐 이렇게 특징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좀 두 개 있어요. 두 개요. 하나는 CJ CGV. CJ CGV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여튼 저는 45살 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댐댐이가 됐다. 이런 정신 상태면. 네? 그리고 외국인의 형님이 좀 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처음에 어제 급등한 확 빠지는 거. 제로투 세븐. 네. 제로투 세븐 할 때 제가 글 쓸 때 제로투 세븐이랑 인터파크 홀딩스 같이 썼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인터파크 홀딩스는 지금 9월 말에 훅 빠졌어요. 네. 이게 빠졌는데 의미 있는 거는요. 왜 빠진 이유도 정확하죠.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요. 거기다 기대감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거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은행법이랑 금산 관련된 거 서너 개 바뀌어야 되는데 요번 정기국회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 잘못하면 이번 19기에서 물 건너간다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악재가 있다는데 하여튼 빠졌어요. 이제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요. 근데 그 와중에 외국인은 형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요번에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계속 애플 잠시 후에도 얘기 나올 시간이 있겠지만 어느 증권사나 어느 웬만한 사람들이 탑픽으로 몇 개씩 항상 제시하는데 요즘 아마존이 탑픽 중에 탑이에요. 아마존 올 연말 실적 좋을 거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중국 해갖고 이런 역직구나 이런 직구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인터파크 홀딩스가 저는 하여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만 좀 올라가는지 오늘 처음 올라갈 거래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하여튼 외국인 형들이 사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간 게 없어. 오히려 빠졌어. 그래서 그런 두 개 좀 관심주로. 근데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는 내용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뭐 좋아? 은행 관련주에 대한 쪽도 이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은행 쪽에 대한 그 설립 자체가 하나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네. 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다? 한 개? 네, 한 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전해지면서 다음 카카오도 또 빠졌고, 인터파크 홀딩스도 빠졌고, 인터넷 은행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이 심사 전까지, 청구될 때 전까지 빠졌다가 또 이제 하나 결정되면,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말씀은 정말 하나고 두 개고 모르겠고, 정부에서는 두 개 한다 그랬는데, 많으면 두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번 정기국회는 물 건너가는 거다. 네. 가능성이 크다. 그건 분명히 하고요. 요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내년은 바로 총선 체제이기 때문에 19기야 지금? 네. 19기인가? 지금 한국 국회의원 애들? 네. 그거에서 물 건너갔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행은 발표는 하나 상당히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업 자체가. 왜? 인터파크나 다음 카카오, 타 카카오가 절대 지분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될지 모르니 그냥 지금 속도가 뒤처질 수 있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배트 전문가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슈를 돌치고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제 네. 미국 얘기 잠깐 하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했습니다. 목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름이 바뀌었죠. 알파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가 이제 실적이 목요일 날 장 끝나게 좋게 나오면서 금요일 날 급등했어요. 그래서 마감했고요. 어저께도 전체적으로 살아있고요. 또 금요일 날은 페이스북도 사상치 호가 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기분 좋았는데요. 오늘 이제 애플이 3.2%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애플 실적 언제 나오냐? 애플 실적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 오후 장 끝나고 나니까 4시 넘어서 나오고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5시 넘어서 나올 텐데 내일 새벽 5시 이후에 나올 텐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특히 왜 빠졌냐면 독일 회사예요. 회사는 독일 회사인데 독일에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애플의 납품 회사인데 성장률이 워낙 10%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단자리, 싱글 디짓이 나왔어요. 이게 몇 퍼센트 안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좀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애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떨어졌는데요. 이제 애플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애플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12분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지난 분기까지 11분까지 어닝 가이던스를 때려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닝 컨센서스 이상 나왔고 그 실적 이상 나왔는데요. 예상 실적 이상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12분기 연속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강해요. 강한데요. 문제는 이익은 한 32% 정도 늘어나고요. 기준이요. 매출은 한 20% 늘어날 거 보는데 내일은 이익도 이익이지만 매출을 보셔야 돼요. 네, 매출이 회사 측에서 예상한 거는 480억에서 510억 달러 사이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업계 컨센서스가 511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겨우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넘으면 아마 망하는 거고요. 그게 크게 넘지 않으면 실망감이 많이 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특히 왜 그러냐면 중국이 중요하잖아요. 애플도. 네. 참고적으로 애플의 상식적으로 애플의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이에요. 그런데 곧 미국보다 넘어선다고 했고요. 중국에서 팔리는 양이 유럽 전체보다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중요한데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다른 메이커들은 전체적으로 객단가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요. 근데 중국만이 지금 그 애플만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환율에 따라서 올라간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올라간 나라 있고 옛날은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안 내렸잖아요. 네. 애플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중국에서 소비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돈 많아야지 팍팍 사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면 안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샤오미 산다, 삼성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예를 들어낸 거가 이제 하이엔드라래요. 이제 고급 제품들 얘기하는 거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한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린 휴고보스 아시죠? 휴고보스. 예, 휴고보스 브랜드 아시죠? 네네. 이게 중국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갖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또 바바리. 바바리면이 아니라 바바리 있죠? 네, 버버리. 버버리가 또 안 좋게 나왔어요. 중국 때문에 안 좋게 나왔고요. 하이 브랜드는 아니지만 보통 먹는 거지만 네슬레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슬레 역시 다 중국 때문에 안 좋게 나왔고요. 연 브랜드는 지난주 주가 폭락했죠. 연 브랜드요. 그 KFC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KFC나 타코벨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얀브랜즈. 연 브랜드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 중국의 법이나 또 스피노프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애플도 걱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 얘기도 있어요. 반대 얘기는 벤츠 있죠, 벤츠. 네. 벤츠는 또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했네. 그래서 벤츠는 또 뭔 소리야? 지금 미친 듯이 잘 팔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내일의 기준은 아침에 저희 방송은 안 하지만 내일은 아마 기준이 510억 달러 매출을 보시면 되겠다. 매출 510억 달러입니다 기준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또 어떤? 제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재밌는 보고서, 그 보고서는 요거 좀 이따 할까요? 네, 조금 이따 좀 이따가 하고요. 네. 그러면은 그 저거를 한번 볼 텐데, 네. 과연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쪽이 아까 좋아질 거냐? 한국 기업들 실적 안 좋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 이후로도 실적에 대한 쪽이 괜찮을까에 대한 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의 성장 자체가 재고 증가덕이다. 3분기 성장은 4분기에는 개걸음이 될 것이다. GDP 그러니까 지금 좋지도 않은 데서 3분기 성장. 오케이. 예. 근데 3분기 성장 자체도 그렇다는 얘기고 3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경환 아저씨가 엄청 좋다 그랬잖아. 깜짝 실적이라고 3분기가. 근데 이제 수정을 했죠 또. 또 했어? 예, 그러니까 올해 3% 성장 힘들다. 그랬어요? 아예 또 수정을 쏘리. 했고요. 내년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로 또 지금 얘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셨어? 네네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로 바뀌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게 국회의원이라고 되면은 그랬지 뭐. 한국인의 3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1.2% 성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6분기 만에 1%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한국의 성장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고가 늘었는데 재고 증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그러니까 연말 소비에 대한 쪽을 기대를 하고 재고를 늘린 건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지금 이 흐름의 자체를 왜 이제 반영을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연말 수출에 대한 쪽, 뭐 TV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늘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고 성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어쨌든 3분기 GDP 성장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3분기 GDP가 이게 재고 때문에 늘어난 거라 4분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난 반면 수출이 줄어들었다. 이게 또 안 좋은 게 이거거든요. 네. 수입이 감소되면서 수출이 증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가 됐었는데 반대로 또 이번에는 3분기에는 수입이 늘어났는데 수출이 줄면서 지금 보게 되면 순수출이 GDP를 1.4%포인트 끌어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질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네. 좋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4분기,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개걸음하는 데 그칠 것이다. 하반기에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리라 한국은의 전망치에는 못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이 대형주 섹터탄 그리고 수출주 섹터탄에서에 대한 어떤 실적 회복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도 좀 하나 보겠는데요. 두 가지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 딱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아닌데요. 그 얘기는 아닌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 탐방 갔다 왔다 그래서 탐방 보고를 했던 게 두 종목 있잖아요. 네. 김성훈 과장이. 첫 번째는 우리 P&E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뭐 했어? 나스미드 얘기했잖아요. 네네. 나스미드에서 이제 뭐 회사 측에서 얘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주간 재미없잖아요, 여전히요. 네. 좀 반등 조금 시도할 뿐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목만 보면 딱 나옵니다. 제목만 보면 딱 나와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이거거든요. 애드버타이저. 광고하는 애들. 예? 스웨시 뭐야, 스웨? 스웨시 뭐야, 스웨? 스웨시 뭡니까? 스웨시 뭐야? 땀 흘린다는 거지, 땀. 스웨시 안 보여요. 그래서. 스웨트는 땀 흘린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모하메드 에즈, 몸함에 따라서 애드 블락커즈. 애드 블락커즈. 애드 블락하는 애들 돈 벌수록, 그러니까 애들을 막는, 광고를 막는 애들 돈 벌수록 광고하는 애들은 뭐 땀 흘린다, 이거 짜증난다는 네. 얘기거든요. 짜증만 날 뿐이지. 이게 계속 얘기해요.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을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유저들이 16%가 그러니까 특히 애플이 이번에 iOS를 바꾸면서 빠른 속도로 광고를 막는 걸 쳐버린 거예요, 지금 얘네들요. 네네. 그래갖고 실제로 보면 내년도 매출이 예상되는 광고 쪽 매출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20% 이상이 광고 매출 줄 거다. 전체 업계에서 줄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워낙 논쟁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미드하고 모간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한쪽에서는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슈거리가 안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슈거리가 돼야 되겠다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외국인들이 보면 이런 걸 딱 상당히 예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보면 AK홀딩스가 좀 밀리죠. 네. AK홀딩스가 밀리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3, 4년째 까는 뒷사는 주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포스코랑 대한항공이잖아요. 네. 근데 굳이 항공전 하려면 AK. AK홀딩사 저비용 항공사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너무 비싸다 공모가가. 근데 공모가가 결정됐어요. 3만 원을 결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3만 원 결정되면 이게 상단을 넘는 거예요. 지금 예상 상단을 넘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상장일은 6일입니다. 6일. 27일, 28일 날인가 공모 받아갖고 오늘 내일 공모 받아갖고요. 11월 6일 상장 예정일인데요. 6일인가 7일이에요. 정확한 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는요. 7,700억 정도 나옵니다. 3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가총액이 7,700억쯤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아시아나가 9,700억쯤 돼요. 물론 아시아나보다 좋겠죠, 회사가.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 이럴 때 주식이라는 건 항상 단순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네. 제 입장은 그래요. 주식은 골치 아플 게 없어. 어떤 건 아주 단순해야 돼요. 아시아나 업력, 아시아나의 비행기 대수. 물론 아무리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직원 수, 고객 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제주항공 7,700억? 이러다 조금만 올라가면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 네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AK홀딩스는 이제 거의 단기간에는 뭐 많이 온 거 아니냐. 네. 전 틀려도 제 의견이니까 네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5개가 있어요. 조비항공사가요. 네. 얼마 전에 보셨죠?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에어서울을 두 번째 항공이 들어갑니다. 조비항공사. 그래갖고 6개가 돼요. 참고적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아시아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저비용 항공사. 네. 한 10 몇 개 있지 않을까요? 15개? 우리나라만도 6개인데 무슨 10몇 개? 10 몇 개? 딴 데도 많나? 그럼 한 50개?
일본이 10개쯤, 네. 10개 넘거나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베트남도 2-3개 있고요. 다 동네마다 다 있구만. 예, 그 아시아 60여 개가 있어요. 60여 개가 있는데, 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 좀 돈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경쟁이 심해지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하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 있죠, 비행기. 네. 뭐, 근데 전 세계 비행기에 저비용 항공사라는 거 있죠? 네. 저비용 항공사라는 거는 딱 보시면, 이 보시면 돼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제가 그냥 오늘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혹시 항공회사 다니면서 저 이학령이 뻥이다 얘기하면 제가 욕 먹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하는 상식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화면 잡으시면 이성 뉴스도 보면 좋은데요.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재미나는 예거니까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쏘리.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737이죠. 737. 네. 그러니까 737의 뒤가 못 본 간에 737 기종이 전 세계 저비용 항공사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95%. 예? 가격을 얼마냐 보면 대충 보면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 예, 네. 비행기 한 대. 네. 근데 이거는 거리 자체가 한 3천만 마일? 몇 천 마일 정도 돼요. 네네. 그래갖고 비행 시간으로 보면 5시간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5시간 이내. 예? 네. 근데 그 옆에 비행기가 뭐냐? 747. 이거 계속 잡으셔야 돼요, 비디님. 747이에요, 747. 네. 이거는 멀리 가는 거예요. 막 8,000마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뉴욕 가고 서울에서 런던 가고 그 비행기입니다. 네. 남미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 10시간 이상 가는 거 있죠? 네. 이건데요. 이거의 값의 차이가 몇 대? 요거랑 요게 넘어갈 때 몇 배 돼요? 이게 아까 한 8천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게 한 3억 달러 됩니다. 3억 달러. 그러니까 2배, 3배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비용 항공사가 어디에 지금 전쟁이 시작했다? 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되면 서울에서 호주까지 바로 가고요. 서울에서 유럽까지 바로 가고 서울에서 미국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가 진에어가 12월에 호놀루루 가는 거예요. 그게 요런 기종 타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걸로는 아예 못 가요. 중간에 비행기를 하와이 가기 전에 바다에서 그 기름 새로 넣지 않는 한 요게 들어갈 때 앞으로 투자가 엄청 들어갈 건데 지금은.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가 엄청난 대규모 투자 불가피, 경쟁 불가피,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항공주는 보수적 의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깔끔하지 않아요? 네? 가격 처음 네, 들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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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항공주들은 뭐 계속 돈 벌어서 비행기 사야 돼서. 네, 그리고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졌어, 지금 보면. 에어 서울이라고 생겨. 에어 부산이 아시아나 거거든요? 네. 근데 에어 서울이 이번에 신청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또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를 보고서를 보려고 그랬는데, 보고서를 볼 시간이 없어서. 참 깔끔하다, 제가 칭찬받아 또. 압축한 뉴스를 하나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축한 뉴스를 하나 볼까 하는데,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뉴스가 요건가요?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네. 네. 보고서가 내용에 대한 쪽이 없어졌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중국에서 네.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한 쪽이 나오느냐 오중전에 대한 뉴스를 갖다가 네. 어디서 잘 정리를 했냐면은 프라임 경제인가? 네. 거기서 지금 보게 되면 정리를 되게 잘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인용에 대한 쪽은 이 보고서를 했거든요. 어떤 보고서냐면 H투자증권의 오중전회가 먹을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예, 먹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비공식 회의이고 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표치는 3년 양회 이후에 발표된다. 그래서 오중전의 소문은 무성하지만 먹을 것 없는 장치다. 그리고 오히려 오중전의 이후 발표될 대규모 재정 정책과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쪽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이거 뭐 그 계속 세부 내용 이거 뉴스에서 계속 인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되는데 뭐 막상 그 뭐 없죠. 여기 보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고 그러니까 왜 요코드 중산층들이 해외 가서 돈 쓰는 거를 중국에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세고에 대한 확대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인터넷 플러스 정책.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을 통한 물품 판매에 대한 쪽을 오히려 더 장려하는 쪽에 대한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베스트 증권에서 타오바오 지수라고 해갖고 이제 보고서가 한번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 가서 그 이제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현지에 가서 그걸 팔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몰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흐름을 좀 그 중국 관련주에 대한 흐름으로서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오바오 지수라고 해갖고 그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 타오바오 판매 지수를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자기네가 만들었어? 아니 그 타오바오 몰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그냥 정리해서 오케이. 엑셀로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스킨케어 쪽에서는 그러니까 후가 가장 지금 탑픽이고요. 그다음에 이니스프리가 6등, 그다음에 그 밑에 사모님이 보게 되면 쓰셔서 그렇죠 뭐. 설화수가 10등입니다. 사모님이 쓰셔서. 라네즈가 13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마스크팩 브랜드에서 클리니에라는 마스크팩이 지금 보게 되면 1위. 그 다음에 저 밑에 보게 되면 리더스, 그 다음에 제이준인가요? 제이준, 리더스, 이니스프리, 마스크팩, 그 다음에 설화수.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S&P까지 해서 이렇게 그 마스크팩 순위에 대한 쪽 상위권의 한국 마스크팩 쪽이 좀 많이 포진을 해 있다. 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 여성복 쪽 코너에서는 네.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 지금 없습니다. 저 밑에 보게 되면 쉬스굿닷컴 밑에가 한 18위 정도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거의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건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맞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장난한 거가 하더라도 중국에서 살아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세가 됐건 어떻게 됐건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직구가 하는 건데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가끔 재료로 예를 들어서 한국 간의 전용간 입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갖고 매매하는 건 아주 잘못됐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전용간 입점한 게 기업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개 같아요? 엄청나게란 게. 한 브랜드가 한 7, 800개 대충 맞추네. 네, 그 정도. 지난달 기준으로 900개.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건 많아요. 돈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예.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되겠다.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됩니다. 1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문가 장우석입니다. 미국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종목이든지 ETF든지 거래가 가능한 3경원의 시가총액을 가진 거대한 시장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국가는 약 50여 개국을 거래할 수가 있고요. 10월 마지막 한 주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통해 세계에 투자하라 채널K 교육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에 새로운 대안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인 어.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른 신문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응.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그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예,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예. 그 들어가서 한번 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네네.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정확하네요. 근데 이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네. 이게 네.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음.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네.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네. 에피소드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예. 그 그다음에 저희는 친구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라는 제가 얘기. 고퀄 녹음하고 네네.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에스크림.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있죠. 아이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예.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네.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 뭐예요?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네.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네.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음.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네.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